예, 54분의 청사진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이 열렸죠. 원래 40분인데 예정보다 14분 정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54분 동안 진행됐는데 초반에 20분간 모두 발언을 해서 100일간의 소회와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성과를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뭐 화면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기 네 분 다 보셨을 텐데 점수를 저희가 한번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점수 매기는 게 유행이어서 판넬을 좀 FD께서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판넬이 준비가 됐습니다. 제목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점수는 이렇게입니다. 내 점수는요, 뭐 이런 거예요. 점수와 간단한 그 점수를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다 쓰셨는데 한번 다 전체 들어주시겠습니까? 몸쪽으로 좀 붙여서 들어주시면. 예. 김은식 교수님은 이거 되게 김은식 교수님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성애 이거 불격지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지금. 61점 과락 면제로 줬는데 김성애 소장님은 70점 더 줬어요. 예. 그다음에 점수를 네. 주라고 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별이 5개. 별이 5개. 별이 원래 만점은 몇 개입니까? 이게 제가 마음속은 10개, 표현상으로는 5개. 막 이런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분모가 중요하죠. 저부터 얘기를 좀 하면 안 그래도 다들 별점 테러를 하실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평가에 대한 별점 테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별을 5개 줬습니다. 예. 아니 만점이 몇 개냐? 아니, 별 5개가 만점이죠. 별이 5개. 별이 5개 만점에 네. 별 5개를 주셨다 이거죠. 예. 만점에 만점 줬다면 좀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예. 대통령님 잘하는 여기 제가 일하니까.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최이배 비대위원은 저는 이제 시작이 예. 30점인데요. 이게 이제 국민 지금 평가가 30점이잖아요. 긍정 평가가. 근데 오늘 가점을 줄 건지 감점을 줄 건지 들어봤는데 감점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점 빼고 그래서 20점 남았습니다. 이제. 예. 예. 김성현 소장님은 예, 소설이 길어서 좀 감점했고요. 예. 어쨌거나 시간이 짧은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대화가 오고 갔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 점수 70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예. 민주당 당원이신 김성현 소장님이 70점을 줬는데 네. 너무 송파병 당협위원장 위원장이 예. 김근식 교수님은 61점. 61점 줬습니다. 예. 우리 김성애 소장님 70점이니까 제가 잘 명구스럽네요. 좀 일단- 고치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이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꽈락이 60점이잖아요. 예. 근데 꽈락은 면했다. 라고 이제 좀 더 힘을 북돋아 주는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그러나 예.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아쉬운 면이 네. 많다. 아쉬우면은 뭐가 아쉬웠습니까? 아니 이제 내려놓고 제가 본격적인 토크를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한 20분 정도 이제 100일 동안 했던 성과 정책의 어떤 내용들을 막 설명을 했잖아요. 예. 다 좋은 이야기고 진짜 잘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각 정책의 강론을 넘어서는 임기 5년에 좀 더 포괄적이고 비전에 가까운 좀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100일을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4년 10개월 동안 4년 9개월 동안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아쉬움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정책의 성과 말고 결국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이제 지지율 하락하고 이제 당내 갈등 아닙니까? 예.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런 가장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피하거나 대답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준비가 덜 돼 있었던 거 아니면 대통령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법이나 변화를 아직 모색하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꽈락을 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조금 더 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별점이 5개. 제가 왜 별을 5개 줬는지 오늘 기자회견에 관한 내용에 가진 점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내 혼선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였을 거고 그다음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번째였을 거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 썰전 라이브에서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난 100일 동안 오늘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이끄는 정부가 해야 되는 기본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말은 아주 굉장히 아꼈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말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하게 비판하거나 했으면 오늘 나온 모든 뉴스들은 대통령의 국정 100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준석 전 대표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면 뉴스가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취임 100일에 맞춘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담백하게 설명하고 또 기자들과의 문답을 하는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소신껏 불편한 질문 피하지 않고 얘기하려고 하는 소통의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듣고 보니까 또 설득력은 있네요. 예. 저는 뭐 지금 광복절 축사 때 비판한 바대로 광복절 축사가 지난번 대통령 취임사에서 취임식 취임 연설에서 문단만 바꿔서 배치했을 뿐 뭐 더 내용이 심화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5년 동안 사실은 첫 광복절 축사 정도 됐으면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던지고 거기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정책조차 설명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거의 나토 갈 때도 가기 전날부터 전주에 밤새도 공부를 하시고 벼락치기. 예, 7월에도 이 장관 보고를 받으실 때도 야근까지 해가면서 벼락치기로 공부하셨다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이제 하루하루 지금 그 다음날 거 쳐내가 바쁘신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는 점은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70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점수는 그 정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빵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70점이 잘 준 점수는 아니고 못 준 점수다 해서 70점을 주신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80점은 맞지 않냐라는 걸 기준으로.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이건 정말 불안함인데요.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25%라고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든 다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5년 동안 가야 하고 어쨌든 보수 정부는 보수 정권대로의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뭔가 국정 운영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세금 문제, 증세를 이뤄낸 지점들이 분명히 평가할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인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지점에선 어떻게든 응원을 해드리려는 마음도 사실 속으로는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하여튼 평가는 그런 점에서는 냉정해야 되는데 특히나 변화를 너무 거부하고 계시는 점, 뭐 인사에 대해서도 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예, 지금 지지율이 계속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 그냥 두시는 것은 답은 아닐 것 같은데 반전의 카드를 뭘 생각하고 계신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70점을 주시자고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의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성현 소장님이 저런 그 박한 평가를 하시는데 70점을 준 거 보면 이제 야당으로서의 여유를 찾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김근식 교수님이 아니, 송파병 지금 뭐- 위원장으로서 예.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루가 멀다 하고 압수수색을 여기저기 들어가는 정부에 저희가 여유를 가질 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0점을 너무 후하게 주셔서 저는 그 김병민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과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이준석 관련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요한 정치인의 발언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이기를 전 믿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바빠서 못 보셨다는 건데 저는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면 그게 가장 핫한 이슈일 텐데 예.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방향이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하시든지 그게 뭐 끌어안는 것이든 아니면 뭐 결별을 하는 것이든 이제 이 정도 끌어왔으면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건 차라리 그럼 세게 비판을 하시든가 아니 이준석이 잘못된 점을 정말 혹독하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걸 끌어안고 이제는 당과 우리 대통령실이 합심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가 하는 게 맞는데 안 읽어봤다 모르겠다라는 것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인데 가장 심각한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부부는 괜찮은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기자회견문에 아예 담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문제랄지 인사 문제랄지 여당 당내 문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아예 담고 당연히 왜 그거 안 담으면 질문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질문 나왔을 때 앞에서 말씀한 내용을 그냥 반복하시든지 그걸로 이해해달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예 이제 본문에 안 담고 질의가 나오니까 이제 답변도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소통이 된 건 없다라는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기자회견문 모두 발언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치 100일이 아니라 5년 지난 얘기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발표했다. 소주성 폐기하고 뭐 이제 민생 챙기기 위해서 규제 뭐 완화하기 위해서 뭘 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거든요. 반도체 산업 뭐 탈원전. 근데 이게 하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00일 동안. 아직 성과는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마치 성과가 나서 뭐가 좋아진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뭔가 성과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뭐 오늘 그 야당에서 논평으로 자화자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좀 지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준비를 같이 했을 텐데 여전히 대통령과 참모들 모두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 여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먼저 여당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듣고요. 야당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빈 수레만 요란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야당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가장 국민이 관심 많은 사항은 물론 뭐 다른 데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현재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조금 전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과의 갈등이 어쨌든 불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없다기보다는 대답을 피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제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하루에 한 번씩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예상질답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대변인으로 했는데 가장 쉬운 질문이 이런 겁니다. 오늘 야당, 그 당시 여당이죠. 여당의 핵심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맹비난합니다. 그럼 기자들의 질문은 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그때마다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 그런 말을 꽤나 자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그 발언을 다시 꺼집어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XX 저 XX 하면서 정치판의 한복판으로 소환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전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권의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면서 정치판에 소환한 겁니다. 예. 그 소환에 응답해서 나갈지 말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 결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때로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정치인들의 평가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논평하지 않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일관성에 기인한 발언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지금 여기에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담아서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다시금
당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오늘 과정에 저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는데 입장이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죠. 사적 대화. 네, 사적 대화가.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저 체리 따봉과 내부 총질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어서 네, 국민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별로 수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내부 총질이라고 이준석 당대표를 평가를 하고 계신데 자기는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기간 때부터 했던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오늘 좀 국민들에게 답변을 드려야겠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는 무시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오늘 회계연에서 총 20번이 언급되고 국민을 강조했는데 막상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이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대통령한테 절대 이 지지율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무시했다는 정확히 어떤 지점을 무시했다는 건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빠지는데 왜 빠지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죠. 그러지 않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시고 뭐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그 질문이 있었는데 회피하신 것 같은데 인사쇄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인사쇄신 같은 거는 뭐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되돌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문제가 언제 나온 문제인데 이제 되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해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세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거의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현안이 나왔을 때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특정한 시점에 맞춰서 이벤트를 벌이듯이 했던 기자회견에 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면 회피했다. 이런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왔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도어 스태핑 등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답이 오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과정이 아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똑같이 받게 되면 내 지지율이 빠지는 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답변을 즉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그러면서 애당초에 얘기했던 게 국민이 주시는 그 눈높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인적 쇄신에서 좀 답답하다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휴가를 다녀오기 전과 후로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한 번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 다 잘못했으니까 싹 바꿔라 이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기조가 그런 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지적되고 있는 내용의 진단을 하고 있으니 그 진단이 정확히 나오면 처방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해 가겠다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는 터라 오늘 하루의 시점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김병민 위원장 말씀이 정말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그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오늘 기자회견이 진정성이 잘 전달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 이준석 대표와의 주고받은 문답이나 뭐 이준석의 어떤 문제 제기, 이준석이 갖고 들어왔던 정치적인 어떤 그 단어나 어떤 문구를 가지고 그게 답변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취임 100일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화답하는 건 뭐냐면 그럼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정도로 구상을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양두교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답변할 수 없죠. 거기 같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체리 따봉 뭐 그거 뭡니까? 이게 답변할 필요 없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당정 관계가 지금 엉망인데 당정 관계 엉망인 것을 집권 여당과의 관계를 그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질문과 상관없이라도 모두 발언해서 분명히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의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어줘서 확실하게 제가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국정 운영의 동력을 받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모든 분란에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핵 관계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돌이켜보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정치인의 발언들을 제가 챙겨볼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 하는 것보다 못하다니까요.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최재형 의원도 그런 얘기를 피력한 바 있었고요. 박성중 의원도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끌어안지 않았냐. 이번에도 담대한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 희망,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오히려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료들에 대한 재교육이 되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대통령님 기자회견 보면서 들었습니다. 즉 이제 관료들 특히 사법 시험 정도 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너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이 사람 당대표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여당의 당대표였거든요. 당대표로부터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 자당의 당대표가 하는 발언을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안 챙겨봤다라고 하는 것은 난 모르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 때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뭐 국회의원 저거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편하받아갖고 당선돼서 범죄자나 되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 너무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니까 한편은 좀 선뜻합니다. 어떻게 선득하게 저런 말씀들을 이렇게 쉽게 하시나. 정치인들의 얘기를 안 들을 거면 왜 행정부 수반을 합니까? 검찰총장이 훨씬 나은 자리이죠. 그리고 이제 정무수석을 두는 이유는 정치 영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정무수석이 수석 중에도 상급 아닙니까? 근데 뭐 이 정부에서 정무수석은 일단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 윤리 결정 난 다음 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신이 출습하세요라고 말했던 장면에서 하나 봤던 것. 같은 의미에서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도 딱 한 번 경찰국 신설 때 나와서 기자들한테 한번 얼굴 보면서 제 얼굴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농담까지 하셨던 장면들을 떠올리면 그냥 이 정부는 오로지 수사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정치인들의 얘기를 대통령이 안 들으면 대통령도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민주적으로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권력인데 본인이 거기에 대한 자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엮어서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인에 대한 존중이 없고 오로지 이제 행정 관료로서 살아온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바로 옆에서 지금거리 지켜봤기 때문에 수행을 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 정치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때 같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해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내셨던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끈한 그 선거 기간 동안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김한길 전 대표와 어떤 관계,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쭉 살펴봤는데 검사로서 지내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높은 존중을 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단어 한마디가 정치인들의 폄훼해서 그 사람들 말에 관심 없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는 민생과 국민들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예고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는 건데요. 유튜브 댓글 소개를 댓글 소개를 현안에 대한 얘기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런 저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의견과 저희 패널에 대한 또 의견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촌철살인 또 재밌는 거 모아서 소개하고 그중 2분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화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의 첫 심리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판사에게 이게 왜 절차에 어긋났냐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펼치겠다고 했었는데요. 앞서 지금 오늘 장면인데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오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인데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 많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한 얘기, 이준석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민생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발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준석 대표에게 물으니까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불경스럽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게 이제 이준석 스타일인데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또는 지켜봤던 그 발언들이 안 나오고 그 정치인의 발언들을 챙길 수 없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게 기분이 나빴던지 아니면 불편해서 저렇게 이제 들이받았던 것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렇게 똑같이 그냥 반사한 거 아닙니까? 반사?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당내 지금 이 갈등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그 스타일이 되느냐 이런 면에서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지적하지만 저는 저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우리면 보면 그냥 보는 시청자분들은 웃음을 금치 못하겠지만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속이 터질 노릇이죠. 저게 어떻게 무슨 그 중간에 해답이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반사하면서 니나나 똑같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정말 야당이면 그냥 야당인가 보다. 야당은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집권 여당의 전 당대표였던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참 정말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계속 매주 계속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이라고 근데 말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존중을 보여줘야 되는데 먼저 그걸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든지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풀리게 되거나 아무튼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지금 대통령 이미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 같은 입장일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뭐 혼자 뭐 저렇게 가처분 소송 내라고 그래. 뭐 인용되든 말든 그건 또 당에서 알아서 또 해결하겠지. 비대위 굴러갈 거야. 나는 그냥 당의 상황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그냥 있을 거야라는 어떤 입장을 보여준 거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뭐 그렇다라면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자기의 이 싸움판에.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 굉장히 뭐랄까요, 좀 말 그대로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굉장히 본인의 오랜 어떤 그 정치 경험이 묻어나는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언 보니까 갑자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나네요. 그 전당대회 출마 자격 요건 없다 이렇게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꿋꿋이 이제 신청서를 써 가지 않습니까? 요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저는 놓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놓고 나갔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 내 행동들, 태도들 많은 생각들이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일단은 끝까지 간다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집권당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그렇게 창출해서 만들어낸 대통령과 끝까지 대립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행정부의 일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멀쩡하게 있던 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장, 이거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이고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경찰청장이 회의 자리에서 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자마자 유익은 경찰청장이 임명되자마자 그러면서 경찰국의 그 김순호 씨, 이분도 이제 경찰대 출신 아니죠. 이분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인사가 이 공공대장을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보아도 이준석 대표의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행정부 의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앉아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인적 쇄신 방안을 밝히지 못했다. 기자가 이렇게 묻자 휴가 기간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꼭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나름 뭐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뭔가 좀 개편이 있을까요? 교육비서관은 일단 교체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시정회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쇼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본질이 그대로인데 전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 몇몇을 바꾸면서 이게 싹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휴가 때부터 얘기를 듣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그 진단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잘못돼 있는 것들을 정책이건 철학이건 사람이건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일각에선 뭐 김은혜 전 의원 한 명 투입하고 적정히 행정관, 비서관 대충 바꾸고 끝내겠거니라고 얘기들, 추정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건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건 단기간 한 주, 두 주 이런 정도의 시간이 아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드러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한 3년 걸리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본질이 그대로란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넣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인선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거론하세요. 예, 뭐 제가 윤핵관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있습니다. 윤핵관 말고도 더 있죠. 그래서 이 인사들을 추천하고 천거하고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추천을 끊는 게 먼저지.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마음을 먹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비대위에 이번에 주기환 그 검찰 수사관 집어넣었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건데 2004년에 광주지검에 있을 때 검찰 수사관으로 만나서 인연을 쌓아오고 결국 그 부자가 그 아드님도 아마 같이 그 캠프 때부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공로로 대통령실까지 들어가고 저는 그거 아빠 찬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도 비대위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통령 국무실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사가 하고 이게 무슨 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5호 담당대처럼 필요한 자리마다 본인이 아는 검사나 혹은 검찰 수사관이 한 사람씩 들어가 있는 이 구조는 절대 못 바꾸겠다는 기조.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글쎄요. 뭐 다른 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사쇄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방송에 보면 이제 대통령 스타일이 이걸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이렇게 확 신속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자기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준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회를 끝까지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인사쇄신이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쇄신을 안 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대통령은 또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20%대이고 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쇄신의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인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꼼꼼히 점검해서 저는 후일 정말 전면적인 쇄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모셔서 그리고 당이 잘못해서 또 내각이 잘못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것 자체는 또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의 변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규식 교수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계속 그런 갑니다,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 예. 대통령이 며칠이나 견딜까요? 제가 못 견디고 쫓겨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규식 교수 아까 61점 쓰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그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런 대통령실의 인식이 변해야 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는 표현 말씀대로 맞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인사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이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 안 된다. 어제는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치적 득실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럼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유, 이런 정치는 안 좋은 거야. 라는 뭔가 정치 혐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용어들을 갖다 쓰면서 뭘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뭐 소통, 불통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불통의 이미지, 독선의 이미지, 오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계속 대통령을 평가하는 단어로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오늘 회견 분위기도 해야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 분위기는 저희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5월 11일 첫 도어 스태핑 장면을 보면 물론 정식 기자회견과 도어 스태핑이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약간 자신감도 있고 물론 이제 취임 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자신감도 있고 활발하고 목소리 톤도 높았어요. 네. 손짓과 액션도 좀 많았고요. 여기 이제 지난 5월 11일 모습인데 오늘 모습을 보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 도어 스태핑 때도 대통령의 약간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좀 더 차분해졌고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본다면 가라앉았다, 힘이 빠졌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휴가 전과 후로 나뉠 겁니다. 아마 도어 스태핑 나왔던 영상들 쭉 찾아보시면 휴가 전에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들을 했고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첫 번째 도어 스태핑 장면이 나도 대통령이 처음이라.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가볍게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가볍게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막 뉴스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건 용산으로 나와서 도어 스태핑하는 대통령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데 뉴스가 워낙 커졌고 그러면서 모든 비판적인 기조의 질문이 오니까 감정이 좀 격앙이 돼 있었죠. 근데 휴가를 거치면서 한 번도 쉬어보지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 겸허하게 지난날을 돌아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감정적인 선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지금의 딱 톤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을 그래도 제일 가까이서 모셨던 김병민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요. 비전 전략 실장을 했지만 그렇게 가깝게 모시지는 않았어요. 우린 전략을 건의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가까웠고 또 대통령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한테도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선거 때도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렇죠. 쓴소리와 좋은 소리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쓴소리를 할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좋은 얘기 할 때는 와 김근식 교수 잘한다 저한테 막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쪽 면만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비중의 문제겠죠. 알겠습니다.